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월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결과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은 4등에 적중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1등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7억 5천만 원이 2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또 토사장님께서 또 1등이 나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리그가 시작되면서 한번 경기를 보여준 분데스리가를 빼버리고 주말에 리그 첫 경기가 시작하는 라리가를 집어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8경기와 라리가 6경기로 14경기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일단 리그가 시작됐기 때문에 경기를 한 번씩 본 상태이기도 하고 라리가의 경우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쭉 보면서 간단하게 맞대결 전적만 언급을 드리면서 어떤 선수들이 영입을 했는지 어떤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조사를 해왔는데 혹시나 빠진 선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빠진 선수가 있다면 아마도 좀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선수일 테니까 그런 점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RC 셀타 대 에스파뇰. 자, 일단 RC 셀타라고 해서 생소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셀타비고입니다. 셀타비고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일단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셀타비고 기준 2승 6무 2패를 기록하면서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보이고 셀타비고 홈에서는 1승 3무로 셀타비고가 패배를 한 적이 없다는 기록이 보이네요. 자, 일단 셀타비고는 스웨덴의 함마르비에서 윌리어스 스웨드버그라는 18살의 중앙 미드필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스웨덴 리그에서 10경기 출전해서 5골을 기록을 했으니까 어린 나이치고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주전급으로 기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비야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강력한 킥력을 바탕으로 슈팅에 좀 강점을 보이고 활동량이 좋아서 전방 압박을 잘해주는 선수인데 피지컬이 좀 딸리기 때문에 제공권과 수비적인 스킬은 좀 떨어지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헤라클레스에서 중앙 미드필더 루카데 라토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미드필더 전 포지션을 소화 가능하고 발이 빠르고 드리블이 좋다고는 하는데 단점으로는 드리블을 너무 끌거나 좀 패스를 날려먹는 경우가 있어서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바오에서 센터백 우나이 누네스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고 제공권과 몸싸움에는 강하지만 태클이 좀 위험한 장면이 많아서 카드를 좀 많이 받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센터백 민게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민게사 선수는 바르셀로나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센터백 부상자가 졸라 많았을 때 대타로 나와서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인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투에서 아구스틴 마르체신이라는 34살 베테랑 골키퍼까지 영입을 마친 RC 셀타입니다. 자, 상대팀 에스파뇰은 마요르카에서 왼쪽 풀백 브라이언 올리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디다크 빌라 선수가 계약 만료로 떠나면서 주전 자원인 페드로사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브라이언 올리반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알라베스에서 센터포워드 호셀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매 시즌 최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라울 데 토마스의 백업 자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레이 같은 골 결정력이 쓰레기인 선수들이 롯데 자원으로 출전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보이죠. 그리고 벨기에 2부 리그 롬메레스케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비니시우스 소우자 선수를 1년간 임대 영입을 했고 크라스노다르에서 왼쪽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토니 빌레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모나코에서 골키퍼 벤자민 르콤트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네요. 자, 8번 경기 바야돌리 대 비아레알. 자, 우선
바야돌리드는 세군다 리그에서 2위를 기록을 하면서 라리가로 승격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바야돌리드의 회장이 누구죠?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레전드 스트라이커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가 지금 바야돌리드의 회장 및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욕하는 날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바야돌리드와 비아레알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너무 옛날 데이터는 빼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6번의 맞대결 동안 바야돌리드 기준 1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바야돌리드 홈에서는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먼저 바야돌리드는 그라나다에서 중앙 미드필더 몬추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짧은 기간 동안 임대됐었지만 어느 정도 기대에 미치는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완전 영입을 한 바야돌리드로 보여지네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활동량이 좋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 시에는 좀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상대팀이 촘촘한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좀 고전을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밍엄 시티에서 중앙 미드필더나 윙 포지션을 소화하는 이반 산체스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데려와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 후반기 12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승격에도 좀 어느 정도 공을 세웠고 바야돌리드의 1부 리그 도전에 합류하기 위해서 주급도 삭감했다고 하니까 열정만큼은 좀 대단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비아레알에서 골키퍼 세르이오 아세노 선수를 영입을 했고 스포르팅에서 윙 자원인 곤살로 플라타 선수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21년부터 계속 바야돌리드에서 뛰었던 선수고 빠른 스피드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선수라서 몸싸움도 잘하는 좀 터프한 오른쪽 윙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나다에서 왼쪽 풀백 세르이오 에스쿠데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체력이 굉장히 좋고 오버래핑을 잘하는데 크로스보다는 컷백을 이용한 패스로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수비적으로 능력이 좋기 때문에 세비야에서는 센터백을 자주 봤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상대팀 비아레알은 레반테에서 센터포워드 호세 모랄레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34살의 노장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레반테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10년 넘게 있었던 레반테가 강등을 당해도 팀에 남아있을 거라고 인터뷰를 했다가 이번에 비아레알로 이적하게 돼서 개쌍욕을 먹고 있는 호세 모랄레스 선수인데 뭐 실력은 확실히 좋죠. 그리고 라치오에서 페페레이나 골키퍼를 영입을 했습니다. 야, 예전에 리버풀에 있었을 때가 어제 같은데 참 세월 빠르네요. 레이나 골키퍼가 벌써 40살입니다. 그리고 와포드에서 오른쪽 풀백 키코 페메니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와포드에서 거의 붙박이 라이트백으로 뛰었던 경험을 살려서 비아레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9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라요. 자, 일단 이 경기는 사실 맞대결 전적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로 뭐 과거 맞대결 전적이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전승을 하다가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부상자도 너무 많았고 골 결정력이 개쓰레기가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라요한테 2연패를 당했었죠. 그래서 현재 바르셀로나가 라요를 상대로 최근 맞대결 전적 2연패를 기록 중인데 지금 바르셀로나 멤버로 홈에서 라요한테 비기거나 패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바르셀로나는 AC밀란에서 중앙 미드필더 프랑크 캐시에 선수를 영입을 했죠.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손해는 없지만 딱히 뭐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 축구 스타일에 어울리는 영입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비 감독이 어떻게 캐시에 선수를 활용을 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첼시에서 센터백 크리스텐센 선수를 영입을 했고 리즈에서 윙으로 뛰던 에이스 자원 하피냐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자, 뭐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 축구 졸라 잘하는 스킬을 영입을 했죠. 분데스리가에서 34경기 35골 3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으니 뭐 실력은 이미 입증된 빅 영입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세비야에서 센터백 질쿤데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번 시즌 레알과 함께 양강구도 제대로 한번 붙겠다 하는 영입 자원들로 보입니다. 자, 상대팀 라요는 빌바오에서 중앙 미드필더 우나이 로페즈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이미 임대로 합류를 해서 라요에서 뛰고 있었는데 사실상 주전보다는 좀 로테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영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스파뇰에서 골키퍼 디에고 로페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나이가 40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맞는 영입인가 싶기도 하지만 지난 시즌도 주전으로 뛰었던 만큼 아직 기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던 스톨레 디미트리예프스키 선수와 주전 경쟁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카디스에서 윙 자원인 살비 산체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좋지만 일부 리그에서는 그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 자원으로는 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알라베스에서 센터백 플로리앙 루젠 선수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예전에 뉴캐슬에서 뛰었었는데 잦은 부상 때문에 출전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좀 더 많은 경기에 뛰기 위해서 알라베스로 이적을 했는데 이번에 라요로 임대를 오게 됐네요. 자,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사실상 라요가 암만 지금 영입을 한다고 해봐야 지금 바르셀로나 스쿼드를 상대로 이변을 내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따라 제 마스크가 계속 돌아가네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데 저도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참 저의 컨셉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셔도 그냥 봐주세요. 자, 12번 경기 카디스 대 소시에다. 자, 우선 이 경기의 맞대결 전적 카디스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 맞대결 10번의 전적을 보더라도 카디스 기준 3무 7패로 소시에다를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카디스 홈에서는 그나마 2006년, 2008년 엄청 과거에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2010년, 2020년, 2021년 카디스 홈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카디스는 바야돌리드에서 중앙 미드필더 루벤 알카라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카디스 감독인 세르히오 곤잘레스 감독이 바야돌리드 시절 키우던 제자라서 자신의 전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서 영입을 했다고 하고, 미트윌란에서 호주 국가대표 윙자원으로 뛰고 있는 아웨르마빌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스피드와 활동량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라리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센터백 빅토르 추스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 2군에서 자주 뛰다가 간간히 1군에서도 뛰었지만 더 많은 경기 출전을 위해서 카디스로 임대 이적을 했다가 이번에 완전 영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오른쪽 풀백 호세바 살두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빠른 스피드로 공격적인 풀백이라 뒷공간을 많이 좀 노출하는 경향이 있고 패스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반칙도 자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카디스 스타일과 잘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상대팀 레알 소시에다는 앙제에서 18살 스트라이커 모하메드 알리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유망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오야르샤발이나 알렉산더 이삭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급으로 뛴다기보다는 로테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셀타비고에서 윙 포지션인 브라이스 멘데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셀타비고에서 꾸준히 주전으로 22경기 4골 4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시에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쿠보 타케우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임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선수긴 한데 과연 소시에다에서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자, 13번 경기 발렌시아 대 지로나. 자, 우선 양팀의 맞대결 전적이 별로 없습니다. 발렌시아 기준 3승 1패를 기록 중인데 맞대결 전적이 별로 없는 이유는 지로나가 1부 리그에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라요에 패배를 하면서 승격이 좌절됐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극적으로 플레이오프 턱걸이인 6위를 기록을 하면서 간신히 출전권을 얻었고 리그 3위를 기록한 에이바르를 준결승에서 꺾은 뒤에 결승전에서 리그 5위였던 테네리페마저 이기면서 극적으로 승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 일단 베이스 지식으로 깔고 이 경기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렌시아는 헤타페에서 스트라이커 우고드로 선수를 임대를 했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득점 전환율이 굉장히 라리가에서 상위권일 정도로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죠. 그리고 AC 밀란에서 윙자원인 사무 카스티에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딱히 이 선수의 경우는 잘해서 영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AC 밀란에서 너무 쓸모가 없어서 이적료도 없이 그냥 놔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윙 자원인 사무엘 리노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좌우 측면을 다 볼 수 있고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99경기에 출전을 해서 26골 5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을 했는데 영입 오자마자 바로 임대를 주는 게 조금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가성비 최고의 영입이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자, 상대팀 지로나는 에스파뇰에서 센터백 다비드 로페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맨시티에서 오른쪽 풀백 얀 쿠토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미 지로나에서는 20-21 시즌에 뛰었었고 브라가로 임대를 갔다가 이번이 두 번째 임대 영입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로드리고 리켈메 선수를 임대 영입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딱히 뭐 특별한 언급을 드릴 만한 게 없는 선수예요. 그리고 가장 크다고 보이는 게 21년 메이저리그 사커 뉴욕시티에서 뉴욕시티의 우승과 득점왕을 차지한 스트라이커 발렌틴 카스테야노스 선수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원래 리즈의 감독인 제시 마치 감독이 미국 출신이죠. 미국 출신이라서 메이저리그 사커를 자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시 마치 감독이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페이노르트의 시니스테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를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승격팀인 지로나로 임대 영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14번 경기 알메리아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알메리아가 세군다 리그 1위 68득점에 35실점으로 지난 시즌 세군다 리그 득점 2위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하면서 승격을 한 팀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맞대결 전적이 뭐 안타깝죠. 알메리아 기준 2무 8패로 레알 마드리드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과 2011년 알메리아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것 외에는 알메리아가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네요. 우선 알메리아는 세비야에서 오른쪽 풀백 알레한드로 포소 선수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세비야에서 임대 영입을 했고 승격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영입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레드스타에서 영입한 센터백 스르잔 바비치 선수도 영입을 마쳤는데 2부 리그에서 베스트 11에 선정될 만큼 수비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비토리아 SC에서 중앙 미드필더 길레르미 게드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주전 자리를 약속을 받고 합류를 했다고 하니까 이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 파르티잔에서 센터포워드 마르코 밀로바노비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18살이고 세르비아 리그에서 한 골밖에 아직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망주로 보이고 그리고 로리앙에서 센터백 우블랑 멘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맨유에서 19살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틴 슈베데르스키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근데 사실상 뭐 제가 많은 언급을 드리지 않았듯이 이 정도 영입으로는 슈퍼스타 군단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무승부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대팀 레알 마드리드는 AS 모나코에서 22살 중앙 미드필더 추아메니 선수를 영입을 했죠. 음바페 영입이 실패한 이후에 프랑스의 신성 추아메니 선수를 영입을 했고 중원의 노쇠화에 따른 확실한 젊은 피 영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첼시에서 센터백 안토니오 르디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로만 구단주 이슈로 인해서 첼시가 르디거와 계약 협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또 레알이 첼시가 줄 수 있는 주급보다 더 줄 테니까 와라 꼬시면서 르디거의 영입을 마쳤습니다. 자, 요렇게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에 들어오는 라리가 경기들에 대해서 각 팀별 영입 현황에 대해서 좀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라리가 분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